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한 여성이 인생의 황혼기에 찾은 용기와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순이는 올해 70을 맞았다. 평생을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남편의 약을 챙기고 시어머니의 수발을 들었다. 자신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조차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순이의 집은 무덤처럼 고요해졌다. 큰아들 민수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며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고, 딸 수진이는 결혼해서 시댁 눈치 보느라 바빴다. 명절이 되어야 겨우 얼굴을 보는 자식들이었다. 엄마, 혼자 사시기 외로우시죠? 그래도 우리 다 잘 되라고 그렇게 애쓰셨잖아요. 수진이의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순이에게는 또 다른 짐처럼 느껴졌다. 그래, 나는 내 이들을 위해 산 거야. 이제 내 역할은 끝났어.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견뎠다. 저녁이 되면 텅 빈 집 안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 TV를 켜놓지만 귀에 들어오는 소리는 하나도 없었다.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다가도 문득 눈물이 났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여야 하는 거지? 어느 날 밤 순이는 거울을 보았다. 주름진 얼굴, 힘없이 축 처진 어깨,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눈빛. 거울 속 여자는 낯설었다. 이게 정말 나야? 한때는 꿈도 많고 웃음도 많던 20의 자신은 어디로 갔을까? 순이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매주 화요일마다 병원에 가서 혈압약을 타오는 것이 순이의 유일한 외출이었다. 병원 대기실에서 번호표를 뽑아 들고 앉으면 주변의 노인들도 모두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지친 얼굴, 외로운 눈빛, 모두가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들 같았다. 이달락 운명 같은 만남. 그 화요일도 여느 날처럼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옆자리에 누군가 조용히 앉았다. 고개를 돌리자 깔끔한 차림의 남자 노인이 눈에 들어왔다. 오늘 날씨가 참 쌀쌀하네요. 그가 먼저 말을 건넸다. 순이는 순간 당황했다. 병원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눠본 지가 언제였던가. 네, 그러게요. 벌써 가을이 깊어가네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다. 남자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다. 저는 이 병원에 매주 오는데 부인도 자주 오시나 봐요. 몇 번 뵌 것 같네요. 아, 그러셨어요? 저는 혈압약을 타러 오는데. 저도 같은 이유로 옵니다. 나이 들면 약이 밥이 된다더니 정말 그렇네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남자의 이름은 정호였다. 5년 전 아내를 병으로 잃고 홀로 지낸다고 했다. 자식은 딸 하나가 미국에 살고 있다고 했다.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시겠어요. 순이의 말에 정호가 쓸쓸하게 웃었다. 부인도 마찬가지시겠죠. 저는 이제 외로움에 익숙해졌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외로움에 익숙해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순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화요일이 기다려졌다. 병원 대기실에서 정호를 만나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순이에게는 한 주의 유일한 위안이 되었다. 서로의 지난 삶에 대해, 자식들에 대해, 때로는 어릴 적 추억에 대해 이야기했다. 부인, 다음 주에는 병원 근처 공원에서 만나실래요? 날씨도 좋을 것 같은데 산책이라도 하면서 이야기 나누면 어떨까요? 정호의 제안에 순이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설렘을 느껴봤던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공원을 걸으며 정호와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그의 손을 잡고 걷는 동안 순이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느꼈다. 가슴이 뛰고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세상이 다시 아름답게 보였다. 석 달이 흘렀다. 정호와의 만남은 순이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정호의 안부 전화가 왔다. 점심에는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서로의 집에서 번갈아가며 저녁을 먹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수진이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다. 엄마, 요즘 누구랑 자주 만나신다면서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순이는 가슴이 철렁했다. 수진아, 엄마,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남자 만나시는 거 맞죠?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숨길 이유도 부끄러울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 정호라는 분을 만나고 있어. 좋은 분이야. 외롭지 않게 해주시는. 엄마, 이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10년밖에 안 됐는데. 수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순이는 당황했다. 수진아, 엄마도 외로워. 너희들은 다 바쁘고 엄마는. 그러니까 아무 남자나 만나세요? 그 사람 재산이 얼마나 되는데요? 혹시 엄마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순이는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의 딸이 이렇게 차갑게 말할 줄은 몰랐다. 다음 날 큰아들 민수까지 내려왔다. 남매가 순이를 마주 앉혀놓고 따졌다. 엄마,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해요. 엄마 나이에 남자 만나고 다니시면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민수의 말에 순이는 고개를 들었다. 민수야, 엄마가 행복하면 안 되니? 행복이요? 엄마, 그게 진짜 사랑인지 어떻게 아세요? 그 남자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정우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는 어떻게 확신해요? 몇 달 만난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수진이가 끼어들었다. 엄마, 우리가 이러는 게 다 엄마 생각해서예요. 나중에 속고 상처받으실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재혼이라도 하시면 재산 문제도 복잡해지잖아요. 재산? 순이는 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제야 알았다. 자식들이 걱정하는 것은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재산이었다. 너희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였니? 엄마 재산? 엄마, 그게 아니라. 됐다. 나가봐라. 엄마 혼자 생각 좀 해볼게. 자식들이 나간 후 순이는 며칠 동안 집안에만 있었다. 정호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다. 자식들의 반대와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혹시나 하는 의심까지. 일주일 후 정호가 집 앞까지 찾아왔다. 문을 열자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순이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연락을 안 받으셨어요? 정우 씨, 미안해요. 자식들이. 순이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정우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순이 씨 마음을 이해해요. 자식들이 반대하니까 힘드시죠. 정우 씨는 화 안 나세요? 제 자식들이 정우 씨를 사기꾼 취급했는데. 정우가 쓸쓸하게 웃었다. 화날 것도 없어요. 자식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심할 수 있죠. 저도 딸한테 순이 씨 이야기를 했을 때 비슷한 반응을 봤으니까요. 뭐라고요? 제 딸도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아버지가 다른 여자한테 속는 거 아니냐고 재산 조심하라고 했죠. 순이는 정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실했다. 순이 씨, 저는 순이 씨의 재산에는 관심 없어요. 제게 필요한 건 오직 순이 씨의 마음뿐이에요. 하지만 자식들이 반대하시면 저도 어쩔 수 없네요. 그 순간 순이는 깨달았다.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평생 남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선택할 때가 온 것이다. 정우 씨,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순희 씨, 제가 한 가지 제안해도 될까요? 정우가 순희의 손을 잡았다. 자식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 진심을 보여드릴게요. 며칠 후 민수와 수진이를 불러 정우를 소개했다.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두 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순희 씨를 진심으로 아껴요. 재산이나 다른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죠? 민수가 차갑게 물었다. 정우는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건 제 재산 목록이에요. 제가 가진 부동산과 예금 모두 여기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도 나름 여유가 있어요. 순희 씨 재산이 필요하지 않아요. 수진이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변호사와 상의해서 작성한 서약서입니다. 만약 순희 씨와 결혼하게 되더라도 순희 씨의 재산은 전혀 건드리지 않겠다는 법적 서약입니다. 이게 민수가 말을 잃었다. 저는 순희 씨가 그저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산책하고 밥 먹고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분이 걱정하시는 재산 문제는 애초에 문제가 아니에요. 정우의 진심 어린 말에 민수와 수진이는 할 말을 잃었다. 그날 밤 수진이가 순이의 손을 잡았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수진아, 엄마는 평생 우리만 위해 사셨잖아요.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민수 오빠랑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엄마 걱정한다는 핑계로 엄마의 행복을 가로막았어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정우 아저씨 괜찮은 분 같아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순이는 두 자식을 끌어안았다. 오랜만에 흘리는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다음 날 순이는 정우를 만났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정우 씨, 고마워요. 자식들을 설득해 주셔서. 아니에요, 순이 씨. 제가 고마워요. 저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셔서. 정우가 순이의 손을 꼭 잡았다. 순이 씨, 우리 결혼해요. 남은 인생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결혼식은 소박했다. 동네 작은 식당에서 가족들만 모여 치렀다. 민수와 수진이가 축하해 주었고 정우의 딸도 미국에서 날아와 축복해 주었다. 엄마 정말 예쁘세요. 수진이가 순이의 면사포를 고쳐주며 말했다. 고마워, 수진아. 엄마가 이기적인 거 아니지? 엄마,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도 행복하실 자격이 있어요. 식이 끝난 후 정우와 함께 공원을 걸었다. 석양빛이 두 사람을 비췄다. 순이 씨, 행복하세요? 네, 정말 행복해요. 순이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선택했다. 평생 참고 견디고 양보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달랐다. 황혼에 찾아온 이 사랑은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라는 조용한 선물이었다. 거울을 보았다. 같은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달랐다. 생기가 돌았다.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날 밤 정우와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TV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순희 씨, 내일 뭐 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정우 씨랑 함께면 뭐든 좋아요. 그럼 시장 가서 장 보고 함께 저녁 만들어 먹을까요? 좋아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누군가와 함께 장을 보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순이는 이제야 알았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황혼에 찾아온 사랑은 젊은 날의 열정과는 다르지만 더 깊고 따뜻하다.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남은 시간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를 만난다는 것. 그것은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내일도 모레도 정호와 함께할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이제 순이에게는 함께 걸어갈 사람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행복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